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참 시장 어려우시죠? 이게 항상 첫 멘트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늘 주식시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어려울 것인가 한 번 더 딥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딥 앤 백입니다. 자, 우리가 매매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잘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이 잘 될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왜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 딥이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정당한 종목을 매매했는지 뒤에서 3자의 관점에서 보는 백. 이 두 가지의 관점만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뵈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참 급합니다. 늘 억울합니다. 왜 그러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크게 돈을 벌었는데 나는 이 시장에서 덜 번 것 같다. 어느 누군가는 잘 됐는데 나는 뭔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서 무엇이 생기냐? 조급함이 생깁니다. 조급함이 생기면요, 매매는 무너집니다.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계지덕입니다. 목계지덕. 즉 어떠한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나무로 만든 투개,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얘기죠. 지금 주시장 가장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왜냐? 어떠한 종목은 크게 올라가고 어떠한 종목은 안 올라가고 또 내가 갖고 있었던 종목이 수익이 났었는데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손실 났던 종목이 더 손실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시장에서 어느 순간 벌써 이제 제가 16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있은 지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30년 있는 것과 제가 매일 깊게 이 시장에서 최소한 하루 8시간 이상 쓰면서 10년 이상을 있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2만 시간 이상 있으면서 이 시장에서 겪었던 느낌은 무엇이냐? 차분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늘 급하세요. 늘 초조하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백발백중 무너집니다. 주식은요, 그냥 물 흐르듯이 차분하면 돼요. 고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 나십니다. 그 고요하려면 3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에서. 첫 번째, 좋은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백화점 가서는 그렇게 옷도 뭐 5천 원짜리 옷이든 10만 원짜리 옷이든 만 원짜리 옷이든 그렇게 골라보고 입어보고 체크해보는데 왜 종목만은 그렇게 쉽게 삽니까? 좋은 옷을 고르고 좋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좋은 종목을 보는 눈. 그 좋은 종목을 봤어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좋은 종목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가치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 마스크 값이 4,000원이 됐을 때 어느 순간 마스크 값은 다시 내려올 겁니다. 최소 50%. 다시 근데 지금 마스크 값이 많이 내려왔죠. 나중에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떤 본질의 가치, 늘 튤립 버블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어떤 튤립 버블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튤립 버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그 튤립 버블이 항상 위험했던 건 뭐냐면 그 가치가 왜곡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솔되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초조한 마음은 그 튤립 버블과도 같아요. 어느 순간 그 튤립 버블처럼 쫓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 튤립의 가치가 집 한 채의 가치가 안 되는 걸 알면서 붕괴가 되고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본질의 가치보다 높은 것은 하지 말자. 근데 본질의 가치보다 높은데 왜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초조함, 조급함. 이걸 살짝만 내려놓으시면 충분히 수익 많이 나세요. 제가 늘 그래요. 지금 당장 5%, 10% 비중 실어서도 뭐 안 되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현혹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순간 돈을 버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늘 된다, 될 거다의 얘기가 많지 조심하셔라 얘기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근데 대가에 오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진짜 도움드리고 싶다예요. 제 이야기가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왜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종목만 얘기하면 되지 왜 부정적인 얘기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한결같이 약간은 과하지 않게 보셔라는 얘기가 늘 있습니다.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이게 불나방처럼 주식시장에서 순식간에 수익 나고 순식간에 손실 내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주식시장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시장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까? 너무 급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본질의 가치를 찾으셔라. 세 번째는요. 주식은요. 항상 쉽게 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주식이 쉽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식은 항상 어렵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 평정심을 찾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분이 결국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약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황 대표님은 좀 답답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목석 같냐.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그런 얘기를 드려요. 이 목석 같음이 계좌를 지키고 이 목석 같음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늘 드려요. 제가 여러 가지 기법적인 이야기들도 그러고 매매적인 이야기들도 그렇지만 항상 차분합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득이 될 거예요. 일례로 제가 이제 많은 업체들을 또 방문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외부에 나가요. 예. 외부에 직접적으로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업체들도 탐방을 하고 진짜 현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깊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허황된 것이 참 많구나. 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 그래요. 투기가 됐죠. 주식은 투기, 근데 투자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정말 주식을 본질의 가치를 얻고 이 회사와 같이 성장하겠다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건 이상이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건 뭐예요? 투자 수익금을 늘리기 위해서죠. 일반적인 이론이죠. 그러면 이 일반적인 이론에서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느냐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수익의 최고봉인 거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약간 차트 바닥에서 공략을 하죠. 그러면 바닥에서 공략하시는 분들 그 종목이 얼마나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종목들이 50% 100%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걸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어떻게 여유롭게, 어떻게 차분하게, 어떻게 급등주를 내가 쫓아가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게끔 매매하는 것이 결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그것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거 아시죠?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초조함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요, 어떻게 보면 버티는 사람이 크게 돈을 버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버티지를 못해요. 자본주의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왜? 어느 한쪽으로 자금은 항상 쏠리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에서 우리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마련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오늘 매매법도 뭐예요? 내 마음이 차분해지는 매매법입니다. 오늘 또 제가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인드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또 힘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항상 주식시장이 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함께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위안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이 외로운 이 바닷속에서 망망대해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큰 의지가 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동료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궁금하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 자, 슈퍼 급등주 매매법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슈퍼. 슈퍼란 뜻이 뭐죠? 슈퍼의 어원을 보게 되면 초월한 뜻입니다. 자, 슈퍼맨이 뭐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에는 어원이 있죠. 슈퍼맨, 초월한 남자. 급등주 중에서도
초월한 급등, 일반 급등주 아닙니다. 초월한 급등주. 제가 3년 이상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제가 5G 좋다고 했죠. 제 수소차 좋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지금 급등하잖아요. 안 간다 해도 결국 가요. 왜? 슈퍼 사이클이니까. 초월한 사이클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슈퍼 급등주는 뭐예요? 초월한 급등주 매매법이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슈퍼 급등주 매매법 진행하겠습니다. 자, 슈퍼 급등주 매매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피보나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이론들을 잘 이해하기 안 드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체크를 안 드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보조지표, 일반적인 보조지표를 다 공부했습니다. 원서 다 읽었고요. 원서가 안 되면 해석본이라도 봐서 읽었습니다. 안 되면은 그 원어로 돼 있는 것까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알아야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버릴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알고 나서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진정한 지식이에요. 해학적이고 어렵고 반복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에요.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어느 순간 알면요,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버림 속에서 또 주식도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버려야 될 내용입니다. 한 번은 근데 체크하고 가자고요. 제가 하도 이제 피보나치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피보나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하시고 너무나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게. 우리가 절대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극기 비율도 그렇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도도 그렇습니다. 이 절대 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주시장에서 어떻게 체크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앞수와 뒷수를 더합니다. 0, 1, 1, 2, 2,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8 더하기 5 더하기 8은 13. 뭐예요?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부릅니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전에 수학 시간에 이 정도는 대부분 한 번 정도 체크했을 겁니다.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 왜 언빌리버블 할 수 있냐, 놀라울 만한 결값이 나오냐. 일단 첫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 있죠. 상승 5파, 하락 3파. 엘리어트가 상승 시점에 대해서 혹은 하락 시점에 대해서 예측을 못할 때 이집트에 가서 피보나치 수를 딱 보고 나서 뭐 했어요? 유레카 했죠. 이래서 주식의 파동값이 정해는구나. 주식도 스토리로 배우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수치값만 갖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칸. 자, 그냥 21에서 34. 21을 34로 나누면 0.618이 나옵니다. 자, 두 칸으로 나누면 0.38이 나오고요. 세 칸으로 나누면 0.236이 나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근데 이게요, 이렇게 나누든 8에서 13을 나누든 34에서 55를 나누든 이게 앞수에서 뒷수를 한 칸을 나누면 어디에 수렴하냐면 0.618에 수렴합니다. 두 칸을 나누면 8에서 21을 나누든 13에서 55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0.38에 수렴합니다. 세 칸을 나누면 0.236에 수렴합니다. 이게 뭔데요? 그래서요. 어쩌자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어떠한 포인트가 숨어 있느냐? 자, 일단 언빌리버블한 거 뭐예요? 모든 수를 나눠도 수치가 어느 수치에 수렴한다. 두 번째 언빌리버블한 건 뭐예요? 두 번째 언빌리버블. 자, 이 수와 이 수를 더하면 뭡니까? 1이 된다는 겁니다. 0.618과 0.38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절대수의 비율.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죠.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618, 38 태극기 문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 그다음에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집트 관련해 가지고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멘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놓으면 기가 막히게 주식 트레이딩이 된다. 이게 누가 발견한 거예요? 엘리엇이 발견한 겁니다. 우리 엘리어트 파동 얘기 많이 하죠. 상승 5파, 하락 3파. 여기에 있는 그 비율을 나타낸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피보나치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또 하나를 얻습니다. 나중에 너무 많은 스토리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오늘 여기서 굉장히 또 수렴을 하겠습니다. 발사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수렴을 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패턴적인 부분들을 보시고 나서 우리 좀 체크해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자, 요 0.618과 0.38의 조정과 0.236 조정인데 제가 요 38이나 618은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무 미세적으로 다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60% 정도 값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요. 38이면 어디에 수렴합니까? 40%. 단순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618, 38 이제 지우셔도 돼요. 60%, 40%. 근사치 찾으면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25%. 이런 수치값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왜?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이론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조정이요. 60%, 이 조정은 좀 크지 않으니까 어떤 특별 종목이 60% 정도 조정을 받으면 60%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게 피보나치 값으로 나옵니다. 자, 25%의 역은 75%죠. 75%의 조정을 받으면 거의 조정에 막바지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발견한 거예요? 피보나치가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활용한 게 누구예요? 엘리어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60% 조정과 75% 조정에서 어떻게 급등주를 매매할 것인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재반등해서 급등할 종목들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확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이거는 다 지우셔도 돼요. 이 이론들은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구나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60% 조정된 종목, 급등하고 나서 75% 조정된 종목 중에서 기회를 포착하자는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서론을 쓴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건 뭐예요? 신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그럼 최종적으로 뭐예요? 60% 조정, 75% 조정 보자는 건데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주식을 하면서 늘 느꼈던 게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 네, 성공하고 싶다는 건 뭐였냐면 전문가로서 성공하는 꿈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도와 여러분 덕분에 잘 되고는 있지만 제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잘해야 되는 궁극적인 것은 전 주식이에요. 제가 그래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것은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검증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정말 발로 뛰어서 수없이 종목에 대한 발굴과 종목에 대한 체크와 그다음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한 로직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당당할 수 있으려면은 끊임없는 주식 트레이딩을 통한 정확한 수익과 그다음에 볼 수 있는 로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 끊임없는 연구. 가끔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직원이 와가지고 대표님 방송에서 너무 많이 기법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만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무기를 내공을 넘겨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저는 그만큼 알려주는 만큼 2배 이상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베이스를 쌓았기 때문에 거기서 습득하는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리면 또 저희 직원들은 또 내공을 넘겨드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아하세요. 대표님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항상 평화롭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은 제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의 생각의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저로 인해서 실제로 변화된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또 저로 인해서 생각이 확장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대가라는 방송, 대가라는 타이틀이 참 쉽지 않은 타이틀이잖아요. 그죠? 그 방송, 이 방송에 나왔을 때는 고심 끝에 알려드린 거 참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화 작업이 됐죠. 이제 정말 단순한 거예요. 뭐예요? 그냥 60% 늘림해서 보셔라. 75% 늘림해서 보셔라. 뭐예요? 복잡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아직 내공이 안 쌓인 거예요. 단순하게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매매하면 돼요? 60% 눌린 다음에 보세요. 75% 눌린 다음에 보세요. 끝!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적정가예요. 적정가. 적정가인데 이제 우리가 또 뭐야? 이게 프라이스라는 개념이죠. 자, 주식은요. PVT로 하는데요. 프라이스, 발륨, 그다음에 타임 이렇게 주식은 발전이 됐습니다. 프라이스, 가격론, 발륨, 거래량론, T, 시간론에서 발전이 됐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조금 더 시간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오케이, 적정가 잡았어요. 6개월 조정 이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
쫙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예요. 얼만큼? 40% 빠지는 거거나 혹은 60% 빠지거나 75%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나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 언제가 좋냐? 60일선 장악할 때 보면 이게 T, 시간적인 관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가격적으로는 60% 조정이나 75% 조정, 브라보. 근데 좀 더 빠르게 하려면 6개월 조정 이후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60일선 돌려놓을 때 보자는 거죠. 요게 결국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매매 패턴은 어느 포인트에만 적용이 된다? 초급등 종목만. 그래서 제가 그러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종목. 원래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한 번에 못 죽입니다. 다시 이렇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불사조 매매 패턴이라고도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살아나는. 물론 이게 불사조는 아니죠. 한 번 더 살아나고 그다음부터는 또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생의 능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게 뭐예요? 초급등, 슈퍼급등이라고 그러죠. 그죠? 초월한 급등 종목을 위주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죠? 주식이라는 것이 조금만 차분하면 참 재밌어요. 제가 제일기획 말씀드렸잖아요. 제일기획, 이런 바닥주 볼까요? 그래서 제일기획 올라오잖아요. 왜? 본질의 가치를 계산해놨으니까. 차분하게, 여유롭게 주식은. 그럼 될까요?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급한 분 중에서 크게 수익 보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어디서 크게 따다가 꼭 결국 다 잃어요. 제가 여태까지 겪어봤던 주식은 늘 그래 왔습니다. 언제나 always. 네,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필룩스라는 종목입니다. 필룩스. 자, 여기서 사셨으면 베스트죠. 근데 여기서 안 됐어요, 종목이. 자, 베스트 자리에서 매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한다? 이거는 굉장히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베스트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재반등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왜?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초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초급등. 자, 초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이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한 6개월 정도까지. 6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습니다. 이게 2번이겠죠. 자, 내려온 다음에 자, 내려오는 하락 구간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돼? 6개월 동안. 자, 1차는 60%, 만약에 60%더 빠지면은 75%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자, 막말로 3만 원이라고 쳤을 때 자, 40% 12,000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60% 조정을 받으려면.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기다려서 종목이 내려온 다음에 요 딱 60일선 착 잡으면 자, 5,000원부터 정확히 12,000원 100% 가는데 한 달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러한 자리들의 포인트들이 나온다는 게 왜? 한 번 올라간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게 뭐예요? 좀 더 쉽게 계산하면 60이에요. 무슨 말이냐? 6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요. 60% 이상 하락을 하고요. 60이선 돌파할 때 요때가 지금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요때가. 그럼 필룩스라는 게 제약바이오, IT에서 제약바이오라면서 급등을 했는데 한 번 정도 더 반등을 할 때 엘리어트 C파까지 나오고 나서 C파 이후에 재반등할 때 이 작은 파동을 만들 때 다시 이 소량 엘리어트를 만들 때는 언제다? 61선을 장악할 때다. 재밌죠? 급등을 통해서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100%짜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힘을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기법이에요. 테크닉이에요. 주식은요. 항상요. 로직처럼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60일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러세요. 이동평균선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어려운 부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MA 이동평균선이 어려울 수 있죠. 골프 처음 하시는 분한테 드라이버가 뭐냐 그러면 나사 드라이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들의 단어들은 항상 낯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주식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복잡하신 분들은 항상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나 혹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노란톡에서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노란톡에 황주명 검색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검색하시게 되면은 오셔가지고 또 다양한 정보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들 가지고서 여러분들 늘 체크하고 늘 고민하시고 늘 생각하시면은 저는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대한금속 볼게요. 제가 봐도 이거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어떤 거에 보냐, 매매 기법적으로만 로직을 찾습니다 합니다. 저는 현란한 거 안 좋아합니다. 현란하지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무술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 예전에 제가 운동도 좋아했습니다. 자, 근데 그 무술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그러죠. 예전에 뭐 이렇게 무협, 특히 중국 무협 영화 보게 되면 탁 내공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한압에 딱 끝내잖아요, 그죠? 기다리다 항상 딱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막 무술을 막 현란하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 내공 있는 사람 하나로 탁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싹 쓰러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자, 여기서부터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종목 자체가. 말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리세요. 자, 근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급락이 나옵니다. 뭐 특별한 악재도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한압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압. 딱 그 한 방에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한 방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61선. 탁, 한압. 이 한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 4,000원, 3,000원에서 한 두세 배가 상승 포인트가 나왔죠. 여기까지 기다릴 수 있냐고요? 60선 돌파 패턴만 잘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안에서 주식에 대한 로직들을 잡아가시면 저는 충분히 내공 있게 충분히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기법이 좋죠. 자, 기법 차분하게 가볼까요? 자, 총 5차 포인트로 볼게요. 자, 1차 포인트부터 볼게요. 1차 포인트는 자, 여기 지금 잘려서 그런데 제가 차트가 너무 줄어들까 봐 잘렸는데 초급등이 있어야 돼요. 초급등이 나오고 나서 자, 60, 안 헤어지면 6060이라고 그랬죠. 자, 뭐예요? 6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근데 6개월 조정이 좀 안 됐지만 이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6개월 피스 포인트 됐죠. 6개월 조정을 받고 60% 이상 하락하고 60% 이상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61선 돌파할 때 탁 보시면은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자, 최대 주주 변동성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내려오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밌죠? 주식은요. 마이너스 5% 났네, 10% 났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플러스 10% 났네, 100% 났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을 잡고 매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100%요? 매일 100% 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50%요? 다만 내가 기준을 갖고 있다면 안 흔들려요. 누구는 100% 났네, 누구는 200% 났네, 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게 100%, 2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매매가. 이게 주식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매주 어떤 포인트를 짚어드려야 될 것인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장은 2600을 7년간 제가 봤을 때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로직은 제가 그때 기간적인 부분이었죠. 그 대신에 구역마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누군가 못 올라갔는데 전 저만의 관점에 대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포인트에서 딱 수익 나면 얼마나 브라보합니까? 이런 게 주식이다. 자,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재밌으시죠? 자, 현대바이오. 저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열정이 좀 식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주식이 너무 재밌어서 주식이 재밌다라는 게 학문적 접근도 접근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너무 깊게 팠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딥앤백이라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주식 초보자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딥을 갖고 있어요. 딥. 깊어요. 뭐든지 생각도 깊고 공부도 깊고 너무 많이 깊게 들어가는데 나중에는요, 딥보다 더 중요한 게 깊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자적 관점에서 백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풀어갈 때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잘 안 됐을 때는 뭐였냐면 깊이만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다른 일이 추진이 안 돼. 근데 이 백을 할 줄 알면서 뒤로 뺄 줄 알면서 조금씩 풀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틀 정도만 미루면 되죠. 그러면서 이틀 동안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부분 지금 주식 초보자분들 여러분들 다 보시면 딥은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백은 안 하세요. 이 백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예요? 백한 종목을 다시 한번 매매하는 거잖아요. 딥하게 되려면 이게 딥이잖아요. 근데 이 딥이 지나고 나서 다시 백이 될 때, 뺐을 때 다시 어느 포인트에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 중요하죠. 제가 현대바이오 같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었죠.
자, 포인트적으로 보게 되면 자, 빠집니다. 빠졌어요. 자, 이제 드디어 뭐예요? 60, 6개월 이상 하락, 60% 이상 조정, 61선 돌파. 현대바이오 딱 여기서 이제 포인트 딱 체크해 드리니까 현대바이오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을 때였을 거예요. 6060으로 딱 보면서 그런 얘기 드렸죠. 이 포인트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안 갈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투자는 자유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치고 올라오잖아요. 자, 자리에서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50% 파동이 나온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주식은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유롭고 차분하게 느낌 있게 가는 게 주식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는 얘기들을 체크해서 드려요. 그게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로직적으로 보면은 딱 주가가 올라가 있죠. 매매가 급했습니까? 그렇다고 종목이 느립니까? 나중에 팍 튀겨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지 주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터득이 되면 특히 이런 데서 터득되시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지금 제가 보면 늘 불안해요. 개인 투자분들. 왜? 이거를 배우셨어요.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방법을 먼저 이것도 습득이 안 됐는데 이거에 가서 하고 계세요. 왜? 조급하니까. 근데 여기는 편안하게 가고 여기는 불안하고 이것도 매매법 나중에 제가 강의 한번 드릴게요. 근데 차이점을 보십시오. 근데 뭐예요?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고 해서 이런 포인트들. 잘못된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습관이 뭐예요? 사람을 바꾸고 습관이 성공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종목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처셀. 저 네이처셀을 제가 PBR 30 넘는 거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PBR 30이 넘어서 60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주시죠. 이런 데서 매매해야 됩니까? 라고 제일 많이 연락이 와요. 예를 들면 궁금하셔서 뭐 종목 상담이라든지 뭐 여러 방송 등에서. 자, 그럼 여기서 매매해야 되냐면 제가 노라고 하면 싫어하세요. 근데 저는 딱 아니면 아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딱 노라고 말씀드렸죠. 왜? 청산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들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옵니다. 딥 앤 백이죠. 백으로 한다고요. 뒤로 빠진다고요. 빠지게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슬금 내려온다고요.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요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 상한가 포인트 나오고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나오고 나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요 포인트에서 50% 파동 정도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요 포인트에서 오히려 단기 매매라든 수익 매매라든 어차피 여기서도 이만큼 먹을 거라면 여기서 오히려 편안하게 매매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뭐예요? 주식은 안녕하십니까요? 편안하십니까요? 흔들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써니전자. 써니전자 보시면 주가가 자, 보세요. 61선을 딱 무너뜨리는 거. 정치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니까 자, 초급등이 나왔어요. 자, 정치 테마주로 가다가 안 될 것 같네 하면서 무너졌죠.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61선을 못 뚫다가 여기서 뚫었어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포인트 잡아보면은 이 포인트가 얼마예요? 3,000원에서 5,500원. 50에서 70%. 자, 우리가 안전하게 3개월에서 지금 파동들을 보면 3개월 안에 50에서 70%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전체 계좌에서. 흐름 포인트에서 어떻게 내가 매매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압도할 것인가? 장악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매매 포인트에서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주식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러세요. 또 어느 누군가 주식을 잘 못한다고 그러세요. 잘하고 못하고는요. 굿과 배드는 딱 하나예요. 기준이 있느냐 없냐입니다. 주식을요. 잘하는 분은 늘 뭔가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요. 주식을 못하는 분은 기준이 없으세요. 자, 굉장히 단순한 로직으로 지금 계속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포인트의 종목이었고요. 이 포인트 종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분은 이제 딱 체크 포인트 하나 잡고 갈게요. 1번은요. 1번은 뭐예요? 초급등이 나와야 된다. 근데 2번은요. 그냥 딱 단어 외우면 되죠. 60. 6개월 이상 조정받고 60% 이상 하락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61선 위로 올려놓는다.
그다음에 마지막 3번. 마지막 3번은 뭐예요? 50% 이상 수익 포인트를 찾는다. 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매매는요 항상 차분하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늘 똑같은 얘기를 드려요. 차분하자. 여유롭게 갖자. 근데 압도할 것이다. 압도라는 단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모든 걸 다 장악한다라는 거죠. 주시장에서. 그 부분을 항상 되풀이하면서 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쉬우면 그게 주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문을 구분했죠. 뭘로 구분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이 사회학과 인문학이죠. 사회학이라는 건 결국은 돈, 정치, 경제 이런 게 사회학이고 인문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그 어떤 삶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어떤 삶 속에서의 걸어가는 과정, 문화 이런 게 이제 인문학이죠. 근데 사회학은 직관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깊이 있게 분석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인문학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성이 들어가 있죠. 사회학은 굉장히 뭐예요? 냉철하죠. 그래서 구분했다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냉철함은 사회학이고 제가 봤을 때 인문학은 감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쉽게 말해서 스티브 잡스가 고 스티브 잡스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애플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경제활동이고 경제활동은 사회학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소비자들이 쓰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감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문학을 연구해라. 그래서 사회학에서 인문학을 크로스해야지만 결국은 상품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은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주식은 철저하게 사회학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심리를 악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악용된 곳이 주식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문학적인 절제력이 있어야지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사회학적으로 철저한 냉철한 매매법으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요. 개인의 최고의 심리를 건드는 것이 결국은 인문학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차리를 찾는 것이 결국은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매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 두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공부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또 혹은 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고민되잖아요. 어떤 걸 공부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입니다. 노란톡에 오시면 황주명 검색하시면은 제가 오시면 또 다양한 이야기들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랜만에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합니다. 강연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데일리 맵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같이 옵니다. 다 같이 와서요. 이데일리 케이지 건물입니다. 서울역 근처고요. 하모니홀에서 하니까 오셔가지고 이 시장에서 정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인 4색입니다. 1시부터 5시까지 강연회를 하고요. 시간 안 아깝게 구성해놨습니다. 정말 이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니까 오셔서 지금 시장에 대해 왜냐면 이제 하반기잖아요. 불안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무료 강연회니까 또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이야기들도 들어보시고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G타워, 하모니 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포인트 또 들어갈게요. 중요한 포인트 무엇이냐? 자, 지수에 대한 포인트 너무 많이 문의로 주셔서 지수 잠시 보겠습니다. 지수 보시게 되면은 자, 코스피라는 거죠. 코스피는 뭐예요? 지수, 한국 지수죠. 자, 왜 빠지냐? 예전에 2019년도 최고점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여긴 저항이죠. 이때보다 이때가 안 좋아요. 근데 강제로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불안함이 좀 공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져서 한 2,300포인트가 지금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에서 만약에 오버슈팅 나와도 600은 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고점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잡힙니다. 저항으로 잡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 다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횡보를 할 수 있고 패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접근하셔도 주시장에서 수익 보실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뭐냐?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개별 종목과 개별 섹터, 개별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주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서 접근하신 전략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아직 두려워할 때는 아니다. 돈워리.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BFP는 아닙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에 대한 다양한 각도는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식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은요. 제가 미국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냥 다양한 게 움직여요. 지금 어떠한 특정, 예전에 미국 주식을 열어보면 어떤 게 움직였냐면 거의 다 제약바이오가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산업주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 같은 뭐 전기전자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투자금융도 움직이고, 뭐야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주식도 골고루 움직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빠지는 게 아니죠. 아직은 선택과 집중, 개별 종목의 움직임들에 대한 포인트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포인트들 계속해서 좀 체크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근데 뭐가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아직 있죠. 사실 그래요. 이게 코로나 치료제가 어디서 먼저 만드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쉽지만은 않죠. 어쨌든 미국이 이것을 먼저 진행하려고 먼저 할 것이고 그다음에 모수가 좀 다르죠. 모수 자체가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모수적인 측면에서 임상 3상까지 가려면은 임상 1상 같은 경우야 원래 그 건강한 환자한테 투여를 하고 임상 2상은 그 중에서도 환자가 좀 있는 사람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데 소수 환자 그다음에 임상 3상은 다수의 환자인데 임상 3상까지 가기에 대한민국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는 루머도 좀 있고 이슈도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두합받고 있는 게 코로나 치료제죠. 그다음에 이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연결된다면 포인트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ING형이다. 근데 사실 이제 가장 위험한 뉴스가 나왔다가 아직은 또 좀 주춤한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이슈가 나온 게 인수감염이에요. 인수감염은 뭐죠? 동물 질병이 또 사람한테 옮을 수 있다.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 되지 않을까. 네. 우려됐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 너무나 현실화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감염, 리스크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주식까지 봤는데 이 미국 주식에서 그럼 개별 종목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갔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 중에 베스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마존이다. 자, 아마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존은 플랫폼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언택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언제든지 실적이 나오고 가장 규모가 큰 것을 봐야 되는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뭐였습니까? 아마존이죠. 쉬지 않고 가죠.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메리트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대한 거는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었죠. 아마존에 대한 공룡이죠. 거대 공룡의 탄생과 함께 그 플랫폼에 대한 이슈. 우리가 정말 뭐 해외 직구를 살 때도 아마존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수요와 니즈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택트 시대에 맞물려서 굉장히 더욱더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니즈와 트렌드, 필수적인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은 또 현명한 투자의 하나의 가치 판단이다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아마존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자, 넷플릭스입니다. 자, 넷플릭스. 제가 사실 이제 웬만하면 시리즈물을 안 봅니다.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제가 같은 경우는 단편물을 봅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새벽이 되면 좀 졸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죠. 체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시끄러운 걸 틀어놔요. 그러면 또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절대 그 중독성이 있는 게 뭐예요?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영상 콘텐츠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서 결제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영화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매력적인 건 뭐냐면 그 영상 콘텐츠를 건 바이 건이 아니라 월결제로 바꾼 겁니다. 월결제로.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그 영화 뭐 제작사라든지 또 어떤 만드는 메이킹하는 곳과 연결해가지고 매출을 만드는 거죠. 요 로직이 참 재밌는 로직이에요. 월 매출에 대한 포인트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여유롭고 또 편안하게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미국 주식이라는 포인트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미국 주식에 주목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니즈가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들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죠. 우리나라 종목들도 항상 응원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종목을 가장 많이 얘기를 드리고 가장 포인트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러한 포인트들을 아직은 아쉬운 게 글로벌하게 모두가 다 공감하면서 가는 것들이 아직은 한류에서 조금은 더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제가 저녁 8시부터 9시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온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도 8시부터 9시까지. 검색하는 방법은요. 포탈에다가 이데일리 맵, 지도죠. 주식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그래서 이데일리 맵으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이데일리 맵 총출동이죠. 총출동해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뵙는 거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 주식 콘서트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찾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또 오픈 채팅방,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데일리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셔서 뭐 궁금한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가 응원 드리고요. 언제나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내용들 좀 되짚어 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목깨지덕이었습니다. 늘 얘기 드린 거죠. 고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선호했던 고사성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개라는 거예요. 그 투개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두 번째는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세 번째는 진중한 마음을 갖고, 네 번째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즉 이 목깨지덕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우리가 초급등 매매법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했는데, 초급등주 매매법은 뭐예요? 초급등 매매가 그거예요. 처음에 이 불난하고 정신사납고 막 급등할 때 그 종목을 본다 안 본다?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로직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정심을 찾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간적으로는 사람이 여유를 찾는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고 6개월 횡보 후에 다시 쫙 깔립니다. 그 다음에 그 포인트에서 우리는 61선 돌파 매매를 찾게 됩니다. 61선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찾고 다시 한번 이제 뭐예요? 투개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한 호흡에 장악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서 61선 돌파 매매를 딱 체크합니다. 61선 돌파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호흡에서는 딱 반만 쓰면 되죠. 50% 수익 파동에서 우리는 수익 마무리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각계전투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움직이는 시대는 이제는 The end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개별적인 종목들의 상승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뭐 과대 낙폭되었던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시장을 두려워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파도같이 이렇게 넘실넘실할 때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업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죠.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택트 시대의 대장주였던 아마존과 넷플릭스 이 두 종목은 정말 잘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플랫폼 시대가 되게 되면서 결제주들 많이 가고 있죠. 결제주 중에서도 뭐 KG모빌리언스라든지 뭐 NH한국사이버결제 그런 종목들도 과거에 좀 많이 갔었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봤을 때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근데 오늘 제가 한알령이 조금씩 해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다시 한번 뭐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었던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움직이고 있고 화장품주에 대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딱
짚어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는 높아야 됩니다. 아마존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쫓아올 수 있지만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화장품 이슈들이 좀 많은데 화장품도 독보적인 구축을 잡을 수 있는 곳을 보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보적으로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